여기는 수원 공동체 라디오. 지금은 김덕년의 행복한 학교 이야기. 안녕하세요. 김덕년의 행복한 학교 이야기 행복지기 김덕년 인사드립니다. 영화 어디 갔어 버나뎃에서 주인공은 남극 빙산 사이를 요트를 타고 다니다가 당신은 누구인가요? 라고 묻는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그때 버나뎃은 이렇게 대답하죠. 그렇죠. 나는 누구인가요? 의외의 장소에서 의외의 질문을 받는 모습. 오늘 학교와 영화에서 자세하게 풀어드립니다. 첫 곡 준비하고 있는데요. 이들이야말로 늘 누구인가를 되물어야 할 존재들일 것 같습니다. 대중들과 함께 호흡하고 대중들의 함성을 먹고 사는 사람들. 아이돌 걸그룹 아이브가 따끈따끈한 신곡을 발표했죠. 해야. 오늘 첫 곡으로 들려드립니다. 학교 이야기가 궁금하신가요? 김덕년의 행복한 학교 이야기. 아이브 해야 듣고 왔습니다. 어쩐지 익숙하고 쉽게 따라 부를 것 같은 곡이네요. 하긴 그래야 대중들이 쉽게 접근하는 거겠죠? 김덕년의 행복한 학교 이야기. 행복학교도 더 많은 분들이 들어주시면 좋겠다는 바람이 있는데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아이디어 있으면 좀 알려주세요. 행복학교 1교시는 전화 연결 시간입니다. 행복학교 전도사이자 혁신학교 졸업생 이야기를 들려주시는 분 차원 기자님이 나와 계십니다. 전화 연결해 보죠. 혁신학교 아이들. 네, 안녕하세요. 차원 기자님. 네, 안녕하세요. 교육언론창 기자 차원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기사는 또다시 혁신학교 청년 졸업생 이야기인가요? 네, 맞습니다. 오늘 다시 우리 혁신학교 아이들, 혁신학교 청년 졸업생 시리즈 기사 소개로 되돌아와서요. 여덟 번째 네네. 기사가 드디어 나왔거든요. 오늘은 누군가요? 네, 오늘은 제 친구 김기만이,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 3기 출범인 위원으로 또 활동하기도 했었고, 지금은 음, 더불어민주당 강민정 의원실 비서관으로 일하고 있죠. 네, 드디어 설계자가 나오는군요. 네, 네, 맞습니다. 네, 그러면 소식 전해주시죠. 네, 이 김한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지금 의원실에서 또 국회 토론회도 계획하고 법안 초안도 만들고 유튜브 썸네일도 만들고 뭐 만능 비서관으로 통하죠. 웹자보 만드는 데도 또 선수고요. 서울 휘봉고등학교 졸업한 우리 혁신학교 졸업생이고 그래서 이번 기사 제목은 인생 망한다. 던 고교 나온 청년 국회에서 살고 있다. 고요. 역시 교육언론창 홈페이지 공동기획 코너에 올라와 있습니다. 교육언론청 윤근혁 기자가 만나서 이야기를 나누고 또 기사를 썼고요. 지난주에도 제가 학생인권조례 관련 이야기를 했었는데, 이번 기사에서도 학생인권조례 이야기가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의도한 건 아니지만 어젠다 키팅을 저희가 하게 되는 셈이 됐고요. 그만큼 또 학생인권조례, 서울 학생인권조례 폐지가 굉장히 중요한 지금 이슈기도 하고요. 또 김한희가 이 폐지 반대를 위해서 정말 지금 열심히 뛰고 있잖아요. 그 이야기 한번 또 지금부터 들어보시겠습니다. 학생인권 조례는 칼이 아닌 방패, 학생들의
방패를 빼앗지 말아주세요. 이게 김한희가 학생인권조례 폐지에 반대하면서 서울시의회에서 든 피켓에 써 있는 글귀의 내용인데요. 이렇게 규탄 시위를 하기도 하고요. 또 5월 2일 오후 6시부터 다음 날까지 24시간 동안 밤샘 노숙 농성을 했습니다. 그 서울시의회 앞 길바닥에서 24시간 동안 학생인권조례 폐지를 반대하면서 있었던 건데요. 밤에는 정말 한숨도 못 자고 유튜브 라이브로 중계도 해서 저도 한 2시까지 방송을 봤었는데, 여기가 진짜 말 그대로 그 도로잖아요. 서울시 한복판 도로인데, 밤에 차도 막 다니고, 그런 데서 이제 다른 청년들하고, 함께 쭉 지내면서 학생인권조례 폐지 반대를 열심히 했던 거죠. 근데 이게 힘들잖아요. 이렇게 하는 게 굉장히 힘든 일인데, 길바닥에서 밤도 새고, 또 욕도 무지하게 많이 먹죠. 의원실로도 전화 와서 막, 욕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고 또 이런 농성 해보신 분들 아마 많이 아실 텐데 꼭 와서 욕하고 가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이번에도 그래가지고 이렇게 옆에서 지켜보던 윤근혁 기자가 물어봤대요. 힘들지 않냐? 이렇게 하면 힘들지 않냐고 물어봤는데 그때 이제 돌아온 대답이 나는 혁신학교 나온 사람이다. 라고 김한희가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처음에 이제 김기환 졸업생이 2017년 희봉고등학교에 입학했을 때는 그 굉장히 꼴통학교 이미지가 있었다고 해요. 공부 안 하는 애들이 가는 그런 이미지가 있어서 사실 처음에 이제 그 김한희가 이런 시리즈를 해보자라고 얘기를 한 것도 그런 것들을 좀 우리가 바꿔보자. 라는 취지가 있었는데요. 그래서 이 제목도 인생 망한다던 고교 나온 청년 이렇게 시작을 한 것 같고요. 음, 진짜 이제 혁신학교에 입학해서 희봉고등학교에 입학을 해서 김한이가 어떤 것들을 배웠는가가 기사에 나와 있는 게 이 문제를 해결하고 싶은 마음, 어떤 문제가 있을 때, 그다음에 그런 과정에서 이 공동체의 힘을 믿는 것, 자신감, 그리고 두렵지 않게 사람들과 함께 하고 이끌어 나가고 또 돕고 할 수 있는 그런 능력들, 그리고 무엇보다 내 생각을 분명하게 말할 수 있는 용기, 이런 것들을 얻었다고 합니다. 지금 굉장히 김규현 비서관에게 중요하게 작용하고 있는 요소들이죠. 그래서 희봉고에서 학생회장까지 했어요. 그래서 학생회장 하면서 복사기 설치, 뭐 무료 우산 대여, 그 다음에 그 6시 이후 스터디룸 개설, 이런 식의 공약을 100% 달성하기도 했고요. 그 희봉 스터디 카페 해가지고 또 이름도 학생들이 정확한 이름은 기억이 안 납니다만 이렇게 뭐 지어서 하고 그렇게 했다고 합니다. 김한희의 장래 희망은 교육 정책을 만드는 사람이고요. 제일 관심사는 교육에 있는 친구다 보니까 그래서 교육기관에서 일하면서 학생과 교원 그다음에 보호자들의 인권과 행복을 북돋아주는 정책을 만들고 싶다는 바람을 가지고 있고요. 교육운동을 평생 해나가고 싶다는 생각인데 교육청이든 교육부든 국회든 대통령실이든 나중에 어디에서든 김한희가 어디서 무엇을 하고 있을지 저도 참 궁금하고요. 저보다 1살 어린 친구이기 때문에 저도 이 친구가 어디까지 가는지 어디서 뭘 하는지 오랫동안 이렇게 옆에서 같이 지켜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가 드디어 이 김기만 학생, 지금은 학생이라고 하면 안 되겠죠? 근데 학생은 어, 맞습니다. 지금 상명대학교 휴학 중이고요. 예, 학생은 예, 맞고요. 예, 이제 그다음에 또 복학해서 다녀야 된다, 학교를. 예, 비서관으로도 또 있었던 거고, 네, 무엇보다도 맞습니다. 교육 정책 이런 쪽에 상당히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직접 이 법안 초안도 만들고 토론회도 계획하고 할 정도니까요. 음, 근데 24시간 노숙, 하고 그럴 때 주변에서 상당히 어려움을 많이 겪었다 그러는데 그 중에, 네네. 그 어르신들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 네. 욕하고 이런 사람들이 같이 있었나 봐요. 그 주변에. 네, 지금 이 시의 근처가 굉장히 혼란스럽잖아요. 혼돈의 네네. 공간이고, 특히 이 조례 폐지에 찬성하는 그 보수 개신교계 분들이 또 여기서 많이 음. 모임을 가지시기 때문에 집회도 많이 하시고, 그래서 이제 네네. 충돌이나 이런 게 있을 때가 있는데, 이번에도 또 오셔가지고 욕을 하고 그러는 분들이 계셨었나 봐요. 어, 이 어르신들은 학생 인권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이 많으신 어르신들인가요? 왜 예. 그렇게, 그렇죠. 특히 어, 이제 이분들이 문제를 삼는 게 이 성적 지향이나 정체성으로 참여를 못하게 하잖아요. 학생권 조례가.
근데 이제 그게 좀 음, 못마땅하신 분들이 교회 다니시는 분들 중에 많이 계신 것 같아요. 이게 동성애를 조장하는 일이다라고 하면서 그래서 그런 식의 비난들이 그러니까요. 많이 온라인에서도 오프라인에서도 많이 있다고 합니다. 학생인권 조례가 동성애를 조장한다. 이게 연결이 되나요, 그게? 그러니까 이게 동성애를 하라고 써 있는 것도 아니고 차별하지 말자고 써 있는 그- 건데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혁신학교를 나왔다는 것에 대한 굉장한 자부심을 갖고 있나 봐요. 맞아요. 네. 그 혁신학교 졸업생연대까지 저도 여기 같이 소속이 돼 있는데요. 여기 네네. 대표로 하기도 했었고 혁신학교를 음, 굉장한 인생의 자부심으로 삼고 있는 그런 친구입니다. 우리 선곡의 귀재, 박하원 기자님. 오늘 네, 선곡은 또 어떻게 맞습니다. 되나요? 네, 그동안은 제가 그래도 좀 유명한 노래들을 했었는데, 오늘의 추천곡은 주인공이라는 노래인데요. 신인 밴드 울, 영어 철자로 WUL이고, 첫 번째 정규 앨범에 이번에 나왔는데, 거기 수록곡입니다. 그 다시 음, 락의 전성기를 이끌겠다, 이런 포부를 가지고 있는 음, 팀이고, 여기서 기타 치는 친구가 제 친구예요. 오, 그래서 네, 서다원이라고 하는 친구인데요. 음, 저랑 초등학교, 중학교 같이 나왔고요. 네, 세상에. 그래서 이 친구도 혁신학교 졸업생입니다. 그래서 네, 네, 그렇구나. 그래서 이번에 첫 앨범이 나와서 제가 가져와 봤고요. 네네. 그 시나위 보컬 김바다 씨 아시죠? 네, 네네네. 그 부분이 프로듀싱에 또 참여를 했다고. 네. 또 이렇게 또 다 연결이 되네요. 예,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앨범이 나와서 이제 쭉 들어봤는데 수록곡들이 다 좋은데, 그중에서 이 주인공이라는 노래가, 기타도 좋고 참 좋아서 가져와 봤고요. 저처럼 락 좋아하시거나 또 들어보시고 괜찮다 싶으신 분들은 앨범 전체로 한번 들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 그룹 이름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실래요? 네, 울입니다. WUL이고요. 유튜브에 밴드 울이라고 검색해 보셔도 다 음, 들어보실 수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밴드 울의 주인공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지금 여러분은 수원 공동체 라디오 김덕년의 행복한 학교 이야기를 듣고 계십니다. 대한민국과 러시아가 이어지는 지금 방과후 학교가 시작합니다. 방과후 학교 오늘은 박하늘 학생 혼자서 대본을 쓰고 녹음을 했네요. 그야말로 1인 방송 시스템인데 우리 수원 공동체 라디오가 바로 1인 시스템이에요. 행복학교도 제가 대본, 녹음, 기술, 섭외를 다 하죠. 우리에게 작은 소망이 있다면 업무를 나누어 방송 제작하는 메이저 방송국과 같은 시스템입니다. 그러면 훨씬 더 방송 자체도 고급스러워지겠죠? 그런 날이 빨리 오기를. 박하늘 친구가 소개하는 러시아의 미술, 그 중에서도 일리아 레핀 들어보시죠. 안녕하세요. 러시아를 말하다 저희는 방과후 학교입니다. 보통 우리가 러시아의 예술에 대해 떠올릴 때 혹시 무엇을 떠올리시나요? 대부분이 발레, 클래식 혹은 문학들을 먼저 떠올리시곤 할 텐데요. 그래서 비교적 러시아의 미술에 대해서는 아는 것이 많이 없는 것 같습니다. 오늘은 러시아의 대표적인 화가 일리아 레핀을 소개해드리면서 러시아의 미술과 가까워지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일리아 레핀은 1844년 우크라이나의 작은 마을 추구예프에서 태어났습니다. 15세의 나이로 이코나가인 브나예프의 견습생이 되어 성화와 초상화를 그리며 돈을 벌었는데요. 러시아의 명문 미술학교인 상트페테르부르크 미술학교에서 공부하며 이름을 알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럼 바로 작품 설명을 통해 일리아 레핀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일리아 레핀의 볼가강에 베끄는 인부들을 먼저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그림은 일리아 레핀이 네바강을 걷던 중 발견한 한 장면을 습작한 것인데요.
그림에는 남루한 차림의 노동자들이 보이고 그들이 끌고 있는 커다랗고 무거운 배를 볼 수 있습니다. 인부들의 표정은 각각 다양한데요. 분노하는 사람, 원망하는 사람, 지친 사람, 개혁의 열망이 보이는 듯한 눈빛을 지닌 사람 등 래피는 인물 하나하나의 감정들을 그림에 나타냈습니다. 그림의 구도도 주요 대상들이 대각선으로 배치되어 있어서 굉장히 역동적으로 보입니다. 19세기 말 러시아는 전제군주 차르의 치약 속에서 고통받고 있는 노동자가 많았습니다. 일리아 래피는 호화스러운 배와 대비되는 노동자들, 그리고 그 노동자들의 다양한 표정들로 당시 러시아의 비참한 형실을 표현해 주었습니다. 두 번째 그림은 이반 네제와 그의 아들이라는 그림인데요. 어려서부터 이반 네제에게는 불행한 일들이 끊이질 않았습니다. 또 황실 특유의 살벌한 권력 투쟁까지. 지칠 대로 지친 이반 네제는 심한 정신적 장애를 앓았으며 엄청난 폭군으로 유명해졌습니다. 그는 그의 아들도 의심하기 바빴으며 아들의 첫 번째, 두 번째 아내들을 모두 수녀원으로 보내버렸죠. 그러던 중 아들의 세 번째 아내가 임신 중이었을 때 이반 네제는 그녀의 옷차림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무자비한 폭행을 저질렀고 뱃속의 아이는 그만 유산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화가 난 아들은 이반 네제에게 항의를 하러 찾아갔지만 이반 네제는 아들을 쇠 지팡이로 찔렀으며 아들은 곧 숨을 거두었습니다. 그림에서는 피를 흘리는 아들을 안고 아들을 이렇게까지 만든 그 자신에 대한 절망적인 감정과 본인의 삶에 대한 회한과 슬픔이 담긴 표정을 짓고 있는 이반 네제를 볼 수 있습니다. 분명 아들을 죽인 건 이반 네제이지만 그의 표정을 보면 어쩐지 그의 안타까운 삶에 대해 공감할 수 있습니다. 일리아 래핀의 그림은 누군가가 얘기해주지 않았음에도 그림만으로도 많은 생각을 떠올릴 수 있게 합니다. 일리아 래핀은 이동파 작가의 대표주자로서 당시 사회를 고발함은 물론 표현적인 기법만이 아닌 사람들의 감정과 내면까지 전달해주며 미술의 리얼리즘 분야에 큰 영향력을 미친 화가인데요. 일리아 래핀의 이런 작품들은 기술적으로 러시아의 미술을 상당히 높은 수준까지 끌어올렸을 뿐만 아니라 예술로 사회를 표현하고 마음을 울리며 민중의 목소리를 전달해주는 예술적 가치관마저 러시아 최고의 화가로 평가받을 자격이 충분해 보입니다. 여담으로 래핀은 미술 분야에서 최고의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사람인 만큼 미술에 미친 남자, 미미남이었다고 하는데요. 끊임없이 그림을 그렸고 그림을 그리며 손이 떨리자 가족들이 급기야 그림을 치워버렸다고도 합니다. 그렇게 그림에 미쳐있던 레닌의 감정이 어땠는지 완벽히 알 순 없지만 어떤 일에 몰입이 되어 있고 미쳐있는 그 순간은 인간에게 가장 행복한 순간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학생 신분인 저로서는 저에게도 다른 학생들에게도 또 듣고 계시는 분들에게도 래핀만큼 최고 수준까지는 가지 못하더라도 몰입하고 미쳐있을 수 있는 그 무언가를 갖게 되길 바랍니다. 마데온의 No Fear No More 들려드리며 저는 이만 마무리하겠습니다. 참 대단하죠? 10분 가까이 혼자서 진행하고 음악까지 선곡했습니다. 실제 방송을 준비해보면 10분이라는 시간이 어마어마하게 길거든요. 수고했네요. 어쩜 이렇게 차분하게 잘 전하는지. 추천곡은 마데온의 No Fear No More였습니다. 학교와 영화
대체로 학교와 영화에서 소개한 영화는 말썽꾸러기 학생들과 이를 열정과 감동으로 이끌어가는 교사, 뭐 이런 구조였죠. 그런데 오늘 소개할 영화 어디 갔어 버나뎃에는 조금 다릅니다. 학생이 등장하긴 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문제를 안고 있는 존재는 엄마죠. 마리아 샘플의 동명소설을 영화한 어디 갔어 버나뎃. 뉴욕타임즈 84주나 베스트셀러가 됐던 소설을 영화했습니다. 과거엔 건축계의 아이콘이었고요. 현재는 문제적 이웃인 그녀가 사라졌답니다. 자, OST 첫 곡은 Where do you go, 버나뎃. 먼저 듣고 오시죠. 최연소 메가더상을 수상한 천재 건축가였으나 현재는 사회성 제로 문제적 이웃이 되어버린 버나뎃. 일밖에 모르는 워커홀릭 남편 엘진. 사사건건 간섭하며 동네를 주름잡는 옆집 이웃인 오드리.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하고 남편에게 일러 바치는 비서 수린까지. 조용히 살고 싶은 버나뎃의 소망과는 다르게 주변은 매일 소란스러워지고 그녀의 까칠함은 폭발합니다. 온라인 비서 만줄라와 함께 친구 같은 딸 비의 소원인 가족 여행을 준비하던 어느 날, 버나뎃은 자신이 국제 범죄에 휘말렸다는 사실을 알게 되고 갑작스런 FBI 조사가 시작되자 흔적도 없이 사라집니다. 이 영화는 평점이 그리 좋은 편은 아닙니다. 그런데 말이죠. 비포 선셋, 비포 선라이즈, 비포 미드나잇. 이러한 명작을 선보인 링클레이터 감독의 작품인데 말이죠. OST 듣겠습니다. 18 Miracles. 버나뎃이 시애틀에서 가장 친한 사람은 오직 딸인 비 하나입니다. 자신의 창의성을 이어받은 딸이 학교에서 활동하는 것을 몰래 챙겨보러 갈 정도로 딸을 아낍니다. 딸이 가고 싶어하는 남극 여행은 꼭 가리라 마음먹지요. 그러나 버나뎃은 사회성이 낮은 상태라 모르는 타인들과 함께 있는 상황이 스트레스가 됩니다. 소설과 영화에서 버나뎃의 역할 비중이 다르다는 점도 재미있습니다. 음악은 그레엄 라이놀즈가 담당했고요. 마지막 OST는 신디 러퍼 곡입니다. Time After Time. 엔딩 장면에도 사용되지만 비와 함께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신나게 노래하는 부분에서도 사용되는 곡이죠. 일상이 힘드신가요? 일상이 지루하신가요? 지금 바로 편하게 누우세요. 그리고 눈을 감으세요. 당신의 휴식이 되어드릴게요. 누가? 수원 공동체 라디오 소온 FM 96.3 MHz. 교육 도서관. 여기는 교육 도서관입니다. 교육 관련 도서를 읽어보며 우리 교육도 함께 생각해보는 시간이죠. 수업 고민은 그야말로 교사들에게는 늘 함께 합니다. 오늘은 사토 마나부 지음 수업이 바뀌면 학교가 바뀐다를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이 책을 접한 건 2012년경입니다. 여전히 배움 공동체는 활발하게 운영되고 있죠. 교사들은 자발적으로 함께 수업을 고민하는 자리를 매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사토 마나부 교수와 옴기니 손우정 교수와 함께 우리 선생님들께서 여전히 수업 영감을 주고 받으십니다. 사토 마나부 교수는
끊임없이 실시되는 교육 정책만을 보고 있자면 절망적이지만 한편에서는 교육과정과 수업의 조용한 혁명도 진행된다며 희망을 놓지 않습니다. 교사들이 배움을 중심으로 한 수업 창조에 도전하고 학부모의 협력과 참가를 촉진하는 배움 공동체를 만들어가고 있다는 거지요. 학교와 교실의 조용한 혁명은 한국에서도 급속하게 확대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한국의 많은 교사들과 연구자들이 학교와 교실의 조용한 혁명의 추진자로서 새로운 도전을 하고 있고 이를 격려하기 위해 이 책을 썼다고 사토 마나부 교수는 말합니다. 지금까지 배움이 있는 수업 만들기, 사토 마나부 지음, 수업이 바뀌면 학교가 바뀐다 였습니다. 동료 감상 시간입니다. 윤석중 작사, 이성복 작곡, 봄 듣고 오죠. 제8회 MBC 창작 동요제 대상곡입니다. 봄의 흥겨움을 니나니 나니나 니나니나를 반복하여 표현하고 있네요. 봄이 참 짧아요. 이제 조금 있으면 바로 여름이 되네요. 우리나라도 이젠 긴 여름과 겨울, 짧은 봄과 가을 이렇게 계절이 바뀌는 것 같죠? 마지막 교시로 갑니다. 지구를 구하는 수업 시간입니다. 지구를 구하는 수업. 우리가 수시로 사용하는 전화통화 1분에 발생하는 이산화탄소 양은 얼마일까요? 스마트폰 참 편리하죠. 현대인에게 스마트폰은 뗄래야 뗄 수 없는 필수품입니다. 이제는 업무도 처리하고요. 쇼핑, 예약은 물론 모르는 걸 물어보기도 합니다. 인터넷과 스마트폰이 없는 일상을 상상할 수 있을까요? 없습니다. 스마트폰을 놓고 나간 날은 하루 종일 불안하죠. 그런데 이런 인터넷과 스마트폰 사용이 탄소를 발생시킨다면 디지털 탄소 발자국은 말 그대로 디지털 기기를 사용할 때 발생되는 탄소량을 말합니다. 전자기기의 충전, 인터넷 검색, 이메일을 확인할 때도 이산화탄소가 발생합니다. 예를 들어 이메일 한 통에 4g, 전화통화 1분에 3.6g, 이렇게 이산화탄소가 배출됩니다. 지금 사용하는 스마트 기기를 얼마나 사용했나요? 스마트폰이 2년 동안 배출하는 이산화탄소량 약 90%가 스마트폰을 생산할 때 발생합니다. 스마트폰을 자주 바꾸기보다는 수리해서 최대한 오래 사용하는 일이 지구를 위하는 거겠죠. 이런 수업 어때요? 디지털 탄소 발자국 개념을 익히고 불필요한 기기 사용을 줄이며 서버 유지에 필요한 탄소 배출을 줄이는 방법을 실천할 수 있도록 하는 거 말이에요. 디셈버 별이 될게 듣고 오겠습니다. 지금 여러분은 수원공동체 라디오 김덕년의 행복한 학교 이야기를 듣고 계십니다. 학교 이야기가 궁금하신가요? 김덕년의 행복한 학교 이야기. 오늘이 부부의 날이에요. 부부란 어떤 존재일까요?
남남이 만나 10년, 20년 부대끼며 살며 기쁜 일, 어려운 일 함께 겪으며 지낸다는 사실 참 신기하지 않나요? 행복학교 학교와 영화에서 소개한 어디 갔어 버나뎃 엔딩 장면에서도 우리는 부부의 의미를 찾을 수 있어요. 남편 LG는 자신이 아내의 창의성을 꺾어왔다는 것을 반성하면서 버나뎃을 찾아 나서지요. 마지막 곡 들으실까요? Stand by your man. 칼라 브루니 목소리입니다. 행복학교 청취자 여러분 고맙습니다. 여기는 수원 공동체 라디오. 저는 행복지기 김덕년입니다. 또 오실 거죠?